안녕하세요. 김시양 원장입니다. 오늘은 키위 효소 담는 과정들을 갖다가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키위는 각종 영양분이 풍부해 임신부에게 보약 같은 과일이다. 엽산이 풍부해 임산부의 빈혈을 예방하고 유산, 조산을 막는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피로 회복에 좋다. 콜레스테롤을 조정하고 장내 독소를 제거해 대장암을 예방한다. 섬유소가 풍부해 천연 변비약으로 불릴 만큼 변비에 좋다. 키위는 엽산이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임산부가 꼭 먹어야 할 필수 과일로 꼽힌다. 임신 초기에 엽산의 결핍을 심해지기 마련인데 엽산 부족은 임산부의 빈혈을 유발하고 심화하며 유산이나 조산, 기형아, 출산 등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반면 임산부가 엽산을 충분히 섭취하면 기형아, 출산 위험을 74%, 84% 줄일 수 있으며 아이가 백혈병에 걸릴 확률도 5분의 1로 낮아진다고 한다. 키위의 별도의 조리 없이 생으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열에 약한 엽산 그대로 섭취할 수 있다. 임신 기간에는 변비에 걸리기도 쉬운데 태아 때문에 함부로 변비약을 먹지 못할 때 키위를 먹으면 천연 변비약 작용을 한다. 키위에는 바나나보다도 약 2배나 많은 섬유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갈아서 먹는 것보다 생으로 먹는 것이 좋다. 한편 키위에는 단백질, 분해 효소인 액티니틴이 함유되어 있어 고기 요리를 할 때 키위즙에 재워두면 육질이 부드러워질 뿐 아니라 소화도 잘 되게 한다. 키위 효소 재료를 갖다가 살펴보겠습니다. 키위 1kg, 백설탕 1kg, 칼도마, 양지기 용기를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효소 담는 과정들을 갖다가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키위는 만져보았을 때 단단한 것을 숙성이 된 것으로 준비한다. 두 번째, 크기에 따라서 2등분 내지 3등분 한다. 3. 설탕 500g 중 일부 용기의 바닥에 약 1cm 두께로 깔아준다. 4. 키위 그릇에 담고 7번째 과정에서 사용할 설탕을 제외한 나머지 설탕을 넣는다. 5. 키위 전체의 설탕이 골고루 묻을 때까지 살살 버무려 준다. 6번째, 잘 버무린 키위 준비된 용기에
70% 정도 담는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약용되는 식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항암 효과가 우수하고 간혈에 내려주는 꿀풀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콤한 꿀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과 곤충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고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식물 중에 꿀이 풍부하여 벌이나 나비 등 곤충들이 무척 좋아하는 식물이 참으로 많습니다. 수많은 식물의 이름 중에 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은 오직 이 식물 하나뿐인데요. 어린 시절 먹을 것이나 설탕이 풍부하지 않을 때 길을 가다가 꽃방망이 사이로 뻗어나온 꽃을 뽑아 입에 넣으면 달짝지근하고 은은한 단맛이 나는 식물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식물이 바로 꿀풀입니다. 꿀풀은 꿀풀과 여러 해살이 초본 식물로 중국, 일본, 대만, 러시아 등 전 세계적으로 7종이 분포하고 우리나라에는 하얀 꽃이 피는 흰 꿀풀, 연분홍색이 피는 붉은 꿀풀, 짧은 새순이 줄기 밑에 달리는 두매 꿀풀, 보라색 꽃이 피는 꿀풀 등이 자생한다고 합니다. 전국의 산기슭, 양지 마른 풀밭, 등산로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꿀풀은 20에서 30cm 정도 자라고 잎은 마주 나는데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다고 합니다. 줄기는 네모진데 겉에 가는 털이 달려있고 여러 개의 줄기가 밑동에서 한꺼번에 올라와 국락을 이루며 자란다고 합니다. 꿀풀은 꽃이 필 때 꽃술을 뽑아 맛을 보면 달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고 꽃이 방망이처럼 모여 피어 꿀방망이, 여름이 되면 줄기, 잎, 꽃 등 지상부가 말라버리는 풀이라고 해서 하고초, 꽃봉오리가 머리처럼 커서 대두초, 하지 무렵이면 꽃이 잎사귀 마른다고 하여 6월건, 꽃봉오리가 망치처럼 생겨 봉태초, 석구, 내동, 철색초, 가지골나무, 가지래기꽃, 제비꿀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웁니다. 꿀풀은 우리 몸에 간화를 내려주고 기혈이 체내에 뭉쳐있는 것을 풀어줍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추어 혈압을 안정적으로 떨어뜨리고 면역력을 증강하고 암세포의 사멸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항염증, 항균 작용이 탁월하고 소변을 시원하게 배출하는 이뇨작용이 강하다고 합니다. 어린 잎은 이른 봄에 따서 끓는 물에 살짝 데쳐 찬물에 우려내어 나물로 쓰고 잎이 억세지면 줄기째 말려 다려 먹는다고 합니다. 꿀풀의 꽃봉오리는 꽃이 밑에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피는 무한 화서이고 7월에서 8월경 꽃이 모두 피었거나 시들기 시작할 때 밑동은 잘라 말려 끓여 마신다고 합니다. 꽃봉오리는 튀김이나 부침개를 만들어 먹어도 되고 꽃잎은 비빔밥 버무려 먹거나 샐러드에 넣어서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꽃봉오리는 35도 술에 담그면 꿀풀주가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1일 전초 10에서 20g 달여 먹고 꿀풀은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비위 허약자 즉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이 다량을 정복하면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동의보감에는 꿀풀에 대해 성질은 차고 맛은 쓰고 매우며 독이 없다, 열이 났다, 추웠다 하는 나력, 서루, 머리 종기 낫게 하고 눈이 아픈 것을 치료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본초에는 밤이 되면 눈동자가 더 심하게 아픈 것을 치료하고 하고초 2g, 향부자 40g을 가루내어 1회 4g을 먹는다 라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한방에서는 꿀풀꽃 이삭을 약재로 쓰고 우리 몸에 열을 내려주는 청열약 중 청열사화약으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맛은 쓰고 매우며 성질은 차고 우리 몸의 간장과 담을 이롭게 하는 약재입니다. 꿀풀은 꽃, 이삭 외에 잎, 줄기, 뿌리도 약재로 쓸 수 있습니다. 꿀풀은 꿀이 풍부한 밀원식물이기 때문에 꿀벌이나 양봉을 키우는 곳의 주변에 대량으로 심어 놓으면 고품질의 꿀풀을 수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꿀풀의 공락을 이루는 곳에는 나비나 벌 등 공충들이 많이 날아들고 꿀풀은 약용, 식용, 광산용으로
손색이 없기 때문에 가정의 정원에서부터 학교 학습활동, 활동장, 체험학습장, 관광농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식물로 추천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꿀풀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영상 이어서 보시죠. 7번째, 4번째 과정에서 남겨둔 설탕을 키위가 안 보일 정도로 덮어주고 밀봉한다.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곳,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발효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8번째, 발효가 시작되면 위에 덮었던 설탕들이 점차 사라진다. 이 설탕이 30%쯤 남아있을 때에 남겨두었던 50%의 설탕을 2회 내지 3회 분량으로 나누어 2, 3회 걸쳐 덮어준다. 9번째, 키위 효소 발효 기간은 2, 3개월이다. 발효가 끝나면 재료를 걸러내고 원액만 숙성 용기에 담는다. 숙성은 6개월 이상이 필요하다. 특히 키위 같은 경우에는 발효가 끝난 건지 활용이 아주 좋은데요. 그 건지를 믹서기에 갈아서 소스로 활용하셔도 굉장히 좋고요. 또한 그걸 그대로 믹서기에 갈아서 음료처럼 사용을 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이제 키위 같은 경우에는 변비에 최고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제 변비에 고생이 많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키위 효소나 키위를 갖다가 많이 드시게 되면 아주 좋고요. 또한 이제 키위 같은 경우에는 고기에 재워서 활용을 하시게 되면 고기 육질이 굉장히 부드러워지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소스로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재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샐러드 소스라든가 아니면 고기를 재 때 사용을 하시면 아주 좋은 재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키위 효소 닿는 과정들을 갖다가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시고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김시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